솔직히 말할게요. 번아웃 왔습니다. 퇴근해서 매일 주제 고민하고 대본 수정, 녹음, 편집, 다음은 뭐하지? 쉼없는 반복, 그 결과 댓글 4개, 조회수 300회. 우리는 그저 번아웃을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생기는 피로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자 프로이덴버거는 이 믿음을 처참히 깨부숩니다. 번아웃은 결코 방전된 배터리 같은 게 아니라고 말이죠. 1974년 뉴욕의 한 무료진료소 자원봉사자들에게서 아주 이상한 현상이 발견됩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일을 하다가 지쳐 나가 떨어지는 사람은 애초에 게으르거나 책임감이 부족할 거라고요. 그런데 프로이덴버거가 본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먼저 새카맣게 타버린 채 무기력해진 사람들은 가장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프로이덴버거는 이 기묘한 증상에 처음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다 타버리고 재만 남았다는 뜻, 바로 번아웃입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한 체력 고갈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철학자 한병철은 아주 섬뜩한 통찰을 던집니다. 바로 우리의 현대사회는 피로사회라고 진단한 것이죠. 과거의 사람들은 외부의 억압에 시달렸습니다. 주인이 노예에게, 공장장이 노동자에게 이걸 해야만 해 라고 채찍질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너는 할 수 있어, 더 나은 네가 될 수 있어 라는 무한한 긍정 분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섬뜩할까요? 채찍을 쥐고 있는 사람과 맞는 사람이 똑같이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타버려 제가 될 때까지 멈추는 법을 모릅니다. 일요일 오후 침대에 누워 쉬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당신을 떠올려 보세요. 이것이 바로 자발적 착취의 현장입니다. 여기서 꽤 날카로운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냥 요즘 사람들 정신력이 약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뇌의 보상 예측 오류 시스템이 일으킨 아주 합리적인 결과입니다. 인간의 뇌는 고통스러운 노력을 투입할 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예측합니다. 과거 인간의 노력과 보상의 관계는 비교적 선명했죠. 사냥을 나가서 잡으면 먹을 것이 생겼고 놓치면 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노동은 어떻습니까? 일에 끝이 없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뼈를 갈아 넣어도 내일에 안전할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이때 당신의 뇌는 차갑게 계산합니다. 예측한 보상과 실제 결과가 심각하게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요. 대개 에너지를 쏟아부었는데 돌아오는 의미나 보상이 10밖에 안 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의 뇌는 어떻게 할까요? 생존을 위해 동기부여의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게임이야.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 도파민 분비를 중단시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즉 번아웃은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 생긴 병이 아닙니다. 뇌가 일으킨 격렬한 생존 파업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그럼 여기에서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보상이 없어서 뇌가 파업한 거면 그냥 일 안 하면서 보상도 안 바라면 된다는 거 아닌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뇌과학에서 말한 그 어긋난 보상을 단순히 돈이나 물리적 휴식으로만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헤겔에 따르면 인간이 끔찍한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궁극적으로 얻어내고자 하는 보상, 그것은 바로 타자의 인정입니다. 우리는 사회로부터 내 노력이 쓸모있다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통해 내 존재의 가치를 확인받으려는 거죠. 하지만 현대사회는 그 인정을 오직 성과로만 교환해줍니다. 조회수, 연봉, 평가표, 여기서 끔찍한 추격 전도가 일어납니다.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시작한 일이 어느새 공포로 변질됩니다. 쓸모를 증명하지 못하면 버림받는다는 공포 말이죠. 우리는 나 자신을 그저 성과를 찍어내는 기계로 취급합니다. 성과가 없으면 나라는 인간의 가치도 없다. 이 공식이 뇌에 새겨진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잔인한 공식을 조건부 자존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쉬면서도 쉬지 못하고 놀면서도 불안에 떠는 진짜 이유입니다. 영상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74년에 그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은 에너지가 모자라서 타버린 게 아닙니다. 나의 헌신이 세상을 바꿀 것이고 이를 통해 나의 가치도 증명될 것이라는 거대한 환상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돌아보면 매일같이 반복되던 주제 고민도 녹음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고뇌한 만큼 나의 영상이 많은 이들에게 닿고 수많은 의미가 생겨났다면 몸은 지쳐 쓰러져도 터질 듯한 설렘을 안고 다음 주제를 고민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가 원하는 만큼의 인정을 제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대칭에서 오는 고통과 무기력을 무시한 채 저 스스로를 채찍질했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우리는 소중한 친구가 번아웃에 빠져 있을 때 당장 일어나 성과를 내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저 쉬게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존중합니다. 이것이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당연한 존중을 나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무기력해진 스스로를 마주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연민이 아니라 초조함과 자기 혐오입니다. 쉬면서도 시간을 낭비했다며 자책하고 무언가를 생산하지 못하는 나를 무능하다며 몰아세웁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 자신을 보살펴야 할 주체가 아니라 성과를 뽑아내기 위한 도구로 취급해왔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나의 쓸모와 나의 존재를 분리하고 온전히 나를 존중하는 인식의 전환만이 잔인한 굴레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욕망의 거세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조회수를 위해 치열하게 싸우되 그 결과표에 내 영혼까지 내어주지 않겠다는 도끼 품은 선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쓰이기 위해 태어난 부품이 아닙니다. 성과를 내지 못해도 우리의 존재 가치는 단 1g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장나고 멈춰버린 기계는 버려지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다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 오늘 하루 당신은 당신이라는 존재를 폐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부터 스스로를 도구로 쓰는 일을 잠시 멈춰보려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제 쓸모를 증명하기 위한 대본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채점표를 들고 오지 않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